이재명 정부를 박살나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최악의 저질은 이재명 대통령 제가 박살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남겼다. 아, 엄청난 자신감. 네. 저런 멘트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아직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건데 좀 그렇죠. 걱정이 되는 게 네. 지금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웃긴 거야? 이게 왜 웃긴 거야? 이게 왜? 이건 정치 비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뭐야? 근데 왜 웃는데? 근데 왜 웃는데? 아 정치 비평은 아닙니다. 일단 웃기긴 한데. 아니, 그게 무슨 멘트야? 더워지고 있습니다. 박살이 먼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아 그럼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지금 오래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요새는 제품들이 좋아져가지고 적응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50번들은 저리 가라. 버틸 수 있다. 네. 버틸 수 있는 힘. 사실 버틸 수 속에도 있는 힘. 네. 선크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오늘 약간 하정우 후보도 이제 기자회견, 정견 발표를 겸한 기자회견을 했고, 네. 한동훈 후보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뷰가 들어오니까 네. 그런 멘트를 하는데 약간 좀, 저는 이제 어떨지 모르겠죠. 물론 이제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물론 하정우 후보가 여전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멘트를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맞아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오늘도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AI 관련해서 뭐 똑같은 얘기만 뭐 하정우 후보가 한다. 뭐 그러면서 뭐 AI가 아니고 뭐 어린애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 말을 하는 스타일이나 어투 이게 굉장히 격하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2년, 3년이 돼 가는데 게다가 장관 때부터 시작하면 벌써 한 5, 6년 했거든요. 네. 근데 저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쯤에는 조금씩 어떤 일반적 유권자와 소통할 때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적응할 때가 됐는데 기본적인 품격. 여전히 약간 너무 거칠고 너무 공격적이고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불안해요. 네, 결국은 그게 양쪽에서 다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아. 이 새끼도 믿을 수 없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저 진짜 선거하면은 상대 후보랑 싸울 때 상처 받지 않아요. 어차피 상대는 조경태입니다. 조경태가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더 화난 게 아니에요. 그런 슬픈 얘기를 하니까 공격하지도 않았지만 어. 공격할 거 알고 있잖아. 네. 근데 당내에서 치면 너무 힘들거든. 근데 박민식은 국민의힘에서도 치고 그리고 하정 후보 캠프에서 당연히 참고 치고. 치면 네. 최은민도 치고 사방이 날 다 감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기고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 민감해져 있다. 실제로 지면요 다 나가립니다. 다 나가리죠. 앞으로 정치 인생 거의 끝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 한동훈 개라는 거는 약간 모래알 집단 같은 거여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배현진 선수가 만약에 한동훈이 국회 입성에 실패라면 계속 붙어 있겠습니까? 아예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처도 안 갈 거고. 네. 박정훈 선수, 뭐 박정하 선수 이런 사람들 봐봐. 그 딱 스타일 자체가 뭐 계속 충성을 다하면서 함께 간다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어차피 숙주만 바꿔 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한동훈이 나가리가 되면 바로 다 그냥 딴 데로 갈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불안감들 여기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불안감들이 여기에 이제 더해져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금방 전당대회 때 오세훈으로 갈아탄다고 봅니다. 100%죠. 100%라고 바로 따라타요. 네,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자, 한동훈 캠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전입 얘기 지금 댓글에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일단 부산 시당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갑니다. 민주당 부산 한동훈 지지자들 위장전입 모의 정황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변성환 그 부산 시당위원장이 직접 이 기자회견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대위 단체 대화방에서 참여자들이 부산에 봉사 갈 수 있다. 구포 만덕중의 숙소. 덕천 로타리 주변으로 원룸을 구하라. 원룸 구해라. 자, 원룸 내일 계약합니다. 나머지 4개 한 달 살면서 봉사활동하러 간다. 그냥 한 달 살이 한다고 하면 되지. 뭐 그리 눈치 보느냐. 눈치를 보느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 설치와 조직적 위장전입을 노골적으로 모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제보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저런 멘트가 구체적으로 기자회견문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제보가 캡처 형태로 네. 실제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로 보이고요. 네. 물론 뭐 저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긴 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모의 정황들이 포착이 돼야 되겠지만 그건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예. 요 정도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부산시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도 온갖 커뮤니티에 이제 많이 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이쪽에 전입 신고한 내역을 받아보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니 네. 숫자가 좀 이상하다. 라는 게시물이 돌았는데 이 DC 인사이드에 올라왔던 요 내용입니다. 자, 북구 전입자 수 이거 뭐냐? 덜덜덜 해야 됐습니다. 구포 1, 2, 3동, 덕천 1, 2, 3동, 만덕 2, 3동, 북구 간만 합친 겁니다. 그렇죠. 합치면 총 1083명입니다. 자,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니까 네. 한 달 정도 기간이고요. 네. 그리고 5월 12일을 넘겨서 전입을 하면 이번에 투표를 저 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12일까지죠. 딱 날짜를 그때까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분의 얘기를 보니까 4월 15일쯤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14일, 4월 그 14일.
박사입니다. 그 전후한 기간. 예, 맞아요. 그 정도 기간을 잡아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83명이 전입신고한 거는 이제 저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하고 전출이 얼마나 갔는지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4월달, 5월달에 저 지역에 어느 정도가 전입신고가 됐었는지. 그러니까 인구가 순 감소하는 지역도 여러분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이사 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그렇지, 거지.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저게 통상적인 4월, 5월 달에 비해서 올해만 유독 튄다. 그러면 이제 조사해볼 그 가치가 있는 거고. 저는 100%로 튄다고 보는 저도 게 100%예요. 이사철은 보통 2, 3월입니다. 그럼요. 계약 시즌에 이럴 때 몰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4, 5월에 튄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약간 소름 돋는데 한동훈이 처음에 자기 전입 신고했다라고 영상 올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아니, 기자들 끌고 공개적으로 와서. 같이 예. 갔어요. 그쵸. 40대.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14에 간다는 건 팬클럽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누군가를 마음 먹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누군가 그때 얘기했겠죠. 5월 12일까지만 여러분들 오시면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혹시나 단체방이 실제로 했다면 그렇지.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거기에 실제로 지금 산다. 내가 여기 원룸 방 얻어가지고 혹은 달방 얻어가지고 여기 사니까 전입신고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불법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난 그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관위에서 종합적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선거를 목적으로 잠깐 전입한 게 명확해 보이면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전입 그러니까 달방 없고 뭐 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무슨 생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여기 일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뭐 가족들 무슨 교육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선거 직전에 투표를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전입신고를 했다. 게다가 만약에 그 원룸을 얻어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다 칩시다. 한 명이 아니고 5명, 6명이다. 여러 명이 이 좁은 데에 같이 살면서 집단적으로. 마치 기숙사처럼 운영을 하면서 네. 여기에 단체로 전입신고를 같이 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범죄 혐의가 조금 더 짙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분이 네. 실제로 이분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어딘가 퇴근하고 자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따라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따라갈 때 너무 쉬워. 얼굴 저 흰색 옷 입고 바지 호남이, 까만색 호남이. 입고 네. 우르르 간다. 네. 그 사람들만 쫓아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쫓아간 분이 찍어가지고 예. 영상을 올려서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거거든요. 네. 자 캡처본입니다. 뭐 그냥 그냥 글자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뭐 올라가고 한만군 내려오면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어 또 문제는 소리가 내려가 봅니다. 흰 티 입고 있으니 인사를 한만구가 바랍니다. 위층에 남자들 방이냐고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기가 살려고 했다면 위층에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 거의 모를 가능성이 높고 위층에 남자들 방이냐라는 말은 이 방도 여자들 방이거나 그렇지. 그럴 때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번 영상을 보니까 네. 이제 그거더라고요. 이제 차로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계속 그 작은 아파트에 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켜져. 아. 약간 단체로 이 아파트를 빌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방을 여러 개를 빌려가지고 나눠서 조금씩 사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확인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뭐 가는 척 하면서 이제 내려오니까 그 위쪽에 그러면 남자들 사냐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네. 남자 여자가 분리돼가지고 마치 기숙사처럼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되게 기괴하다. 나 예전에 강남에 직장 다닐 때 다단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렇게 달방으로 남녀 나눠서 살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들어가면 지금 할 말가 많은데 불이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켜진단 말이야. 얘들 일시에 다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지금 오.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의심. 근데 댓글에 머리카락도 위장전입이냐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전입이 아니죠. 굳이 따지면 입양. 입양. 포류. 임시거처. 임시거처. 게르. 어. 죄송합니다. 게르. 죄송합니다. 걷어냈다가 쳤다가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김재웅님.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그 한컷이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도 자기들끼리 이 관련된 논의가 계속 좀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같이 보시죠.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한 컷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게시판에 주의. 조금 전에 올라왔던 자봉 요청글 가로 열고 닫고 일단 삭제는 되었음. 여차저차 자원봉사자분을 요청한다고 위치와 시간대를 말씀하시고 외지인 대환영. 외지인 대환영.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자, 그걸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위험한 발언인 듯하여 댓글에 우려의 표시를 해두었는데 글은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자, 숙소 제공을 한다. 자, 이게 자원봉사로 오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숙소를 누군가 따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요. 그러면 이제 불법 선거 운동을 위한 어떤 편의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저 동네에서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정황. 네, 금품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도 제시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밥 사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숙소를 제공했다는 건 분명한 제공입니다. 그렇지.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북구 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세가 최근 들어 좀 여론조사에서 세지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독주가 이제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두 후보 간의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은 도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정우 후보에게 한동훈 지지자인 한 유튜버가 계속해서 그 업스테이지 논란을 들이대는 영상을 공개를 했고 거기서의 하정우 후보의 태도를 가지고 또 보수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죠.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 해명이 좀 아쉬웠어요. 시간을 줘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시간을. 알겠습니다. 아 근데 10초 말고 그러면 1분을 들으면 업스테이지 해명이 되나요? 왜냐면 그거 진짜 저는 잠깐만요. 주주예요. 예, 알았어요. NHN 주주인데 이거랑 NHN 하시면서 무슨? 무시하시는 거예요? 자,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라는 이 어감이 사실 그냥 보면 유권자들이 보면 좀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좀 전략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정우 후보가 조금 유약한 공대생 느낌이 있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부산 민심에서는 별로 좋게 안 봤는데 네. 사실 그때 토론회 때 약간 뿌싼 남자의 쓴가를 보여주면서 부산 남자 근데 쓴가를 저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네. 호평을 받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준비된 것들을 딱딱딱 하는 네. 모습에서 역시 똑똑하네. 네. 제가 생각했던 프레임은 공대생이 법대생이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반응은 하정우 승깔 있네. 역시 부산 출신 맞네. 여기에 더 수구력이 있다고. 부산 민심에 예. 소구하는 포인트도 다른 게 있군요. 그래서 약간 도움을 드렸던 입장에서는 여기서 네. 이게 이렇게 터진다고라고 네. 느낄 정도로 좀 다른 포인트에 터졌다 보니까 아마 그 논란에 대해서도 네. 저렇게 강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네. 전투적으로 나가는 모습에 반응을 하는 걸 알고 캠프에서 저렇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딱 저 부분만 또 어떤 빌드업이 있었을 텐데 딱 저렇게 화내는 부분만 잘라서 공개한 것도 좀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도발을 한 거잖아요. 도발을 시킨 거고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저거를 뭐 1분짜리 쇼츠로 보니까 정치인 저래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현장에서 보면 저거와 관련된 비슷한 계열의 도발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을 네.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하정우 후보 측에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자기네 유세 방해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거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하정우 후보 캠프에서 보기에는 이게 뭔가 조직적이고 이거가 막 의도된 도발들을 네. 한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기다렸겠죠. 하정우 후보가 저렇게 반응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장면만 잘라서 그거를 네. 누가 올리냐? 한동훈 후보가 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캠프에서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자분들과에게 선거 유세를 할 때 그 사이로 일부러 지나간다던가 막 말을 건다던가 옆에서 계속 그런다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캠프도 쌓였다가 저렇게 반응을 한 것 같고 아마 네. 저기서 그 촬영을 하시는 유튜버 분이 다른 영상도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네. 한번 뭐 있으면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이 일부러 유세를 방해하거나 그렇죠. 일부러 좀 화를 돋우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군요. 캠프에서 굉장히 골칫거리로 여길 정도로 네. 저렇게 하얀 옷을 입거나 네. 그 롯데자이언츠의 흰색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서 소위 말해 계속 네.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워낙 많이 했기 네.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하정우 후보 영상에 보면 그 유튜버 얼굴이 나와요. 찍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나 봐요. 그 왼쪽에 잠깐 그 남자분이 얼굴이 나왔었는데 자 조금 좀 더 보면은 나오거든요. 보시다 보면 왼쪽에 흰색 롯데 자이언츠 옷을 입은 그 사람인 네.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 여기 여기 왼쪽에 나오죠. 나옵니다. 지금 얼굴 좀 젊은 친구예요. 네. 이 분의 얼굴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영상 바로 볼게요. 다음 영상을 보면 자 저기 또 등장합니다. 아이고 한동훈 원래 그러나? 한동훈 원래 그러나? 그 북구 주민 여성 주민분을 미쳤네요. 손으로 확 네. 밀치는 장면이 보였는데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저 유튜버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여러 번이 있다 이런 말인 건데요. 지금 또 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 분이 북구 주민인 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게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뿐만 아니에요. 그 하정우 후보 있는데 와갖고 주적을 물어봤던 그 영상도 보시면 네. 비슷한 유튜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쌓여갖고 오히려 이제는 이게 예전에는 한참 막 그 자원봉사자가 많을 때는 한동훈이 대세인가 보다 하다가 이 사람들은 다 외지인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북구 주민들이 고통받는다라는 프레임으로 점점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그 선거
입법 위반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과열됐고 우리가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 부천역 앞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쫙 카메라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 의미 없는 쇼츠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인터넷상에 공공연 유포되고 도대체 맨날 저도 보면서 이런 쇼츠는 근데 누가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막 몇십만 원씩 나오고 이렇게 네. 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정치가 그 영역으로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북구에서 벌어지는 게 그런 영역의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건 현상이고 사실 한동훈 캠프 쪽에서 이거를 말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이게 자제가 안 돼요. 반대쪽에서 저렇게 경찰 부르고 하면 더 좋아해요. 왜냐면 영상 조회수는 더 나오거든요. 도발 내가 성공했다라고 의기양양 돌아다닌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선거를 이렇게 만드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어쨌든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말하자면 지금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구 반대편에서 만든 1분짜리 말도 안 되는 의미 없는 영상들도 다 내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네. 내가 원턴 원치 않던 그럼 정치를 정말 거기까지 데려갈 거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저게 지역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다 선거 전이라서 뭐 말을 해봐야 편든다는 얘기로 돌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6월 3일 날 열어보면 야 우리가 생각했던 중앙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뭐 알고리즘 상에서 봤던 분위기랑은 숫자가 완전 다르네 이런 이제 말하자면 결과가 네, 나왔을 네. 때 그 말하자면 현실의 낙폭을 사람들이한테 또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 이게 그러면 뭔지 누군가는 실패했거나 혹은 누군가는 오진했거나 누군가는 말하자면 한쪽 면만 봤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걸 견딜 수 저 현장은 너무 과열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과열이라는 게 뭐 다 무슨 정치적 열망과 열기로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한동훈 후보 약간 미디어 현상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저 미디어로 저거를 다 소비하고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말하자면 접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그 지역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그 말도 하더라고요. 부산 북구 갑에 선거만을 위한 위장 전입이 뭐 크게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게 증거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거 앞두고 그냥 하는 말인지 그건 아닌 것 모르겠습니다만. 같은데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유튜버나 인터넷에 있는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본 거를 공유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 등록을 가능한 기간 동안 뭐 1,000명이 늘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거가 네. 이제 공유되면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이번 로펌 주간회의에서 네. 그 포상금이 최대 5억이더라고요. 위장전이 예, 위장전이 네. 잡아내면 그래서 네. 우리 이럴 거면 변호사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많은 기자분들이 이거 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뭐 이게 나오는 지금 것 저희 같은데. 화면에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닌가요? 저희만 볼 수 네. 있는 그 자료인데. 그래서 부산 북구가 그렇게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이 아닌데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1,083명이 들어왔다는 건 네. 조금 좀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어서. 북구의 갑 지역만. 네. 그러니까 만덕동, 덕천동, 구포동 여기만 합해서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083명이 전입해왔다. 그렇죠. 이 수는 이례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계를 좀 봐야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게 인구 이동이 많이 없는 동네로 알려져 있고 네. 인구 거의 10만, 11만 도시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한 달 좀 안 되는 사이에 한 달 좀 넘는 사이에 네. 1,000명이 들어왔다? 이건 조금 이례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고. 통상적인 뭐 전입 수준이 있을 텐데 그거 현격하게 넘어선다 이런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위장 전입의 실제 주소지들을 행정을 관리하는 데서는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여러 명이 뭐 한 집에 도저히 통상적인 그렇게 많이 세대를 하니까요. 넘어서는 뭐 유입이 있었다든지 주소지 하나에 뭐 네. 20명이 주소 등록을 네. 해놨다든가 뭐 그런 전입 주소를 것들을 했다든가. 네,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네. 사실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부산 북구 공무원 여러분 5억입니다. 남의 동네 와서 싸우고 외지인 불러다 사진 찍고 위장 전입 의혹까지 보면 참 씁쓸하죠? 사진 찍는 쇼 말고 진짜 민생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